자, 어쨌든 오늘 첫 번째 기사. 하루 만에 매물 6천 건이 사라졌다. 규제 풀리자 마음 바꾼 집주인들. 야, 하루 만에 매물 6천 건이 사라졌다고? 하루 만에 전국서 동시다발적 매물 감소. 자,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고요. 매일 데일리로 매물 살아있나요? 하고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추세적으로 이미 2, 3개월 전에 걷어들인 매물들이 매수 대기자분들이 부동산에 들려서 집을 보러 갈 때 그때서야 체킹되는 게 바로 매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 업계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매물 데일리로 그 매물 살아있나요? 손님도 없는데 전화해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매물이 6,000개가 사라졌다는 것은 이거는 이미 그 이전에 수주 전에 한 3, 4주 이상 전에 사라진 물건들이 이제서야 집계되고 있다 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급매물들이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급매물 지금 급매물이라기보다는 초급매물, 극급매물들이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근거로 이 차트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차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지금 2년 주기론을 갖다 말씀드렸어요. 아포유가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라는 책에서 말씀드렸던 2년 주기론.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2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매수하고 나서 2년 후에 매물이 나온다. 그래서 2년의 패턴으로 움직인다 하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바로 2년 전인 2020년 6월 서울 기준으로 해서 한 달 동안 거래량이 15,615건이라고 말씀드렸고 7월 달에 또 1,666건의 매물들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실질적으로 15,615건이라고 하면요. 사실상 2006년 10월 이후 최대 거래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6월과 2020년 7월에 계약된 물량들이 바로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급매물들이 많이 나왔다. 2022년 6월, 2022년 7월, 2년이 지난 시점. 여기서 지금 이 당시 2년 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급매물들이 지금 2022년 6월과 7월 시장에서 급하게 나오면서 여기서 또 이 사이에 좀 무리하게 투자하셨던 분들, 한 채를 더 구입하셨다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셨던 분들이 입장에서는 상당한 급매물로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때마침 거래량 폭감과 맞물리면서 급매물을 넘어서 초급매물들이 나오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폭감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2020년 7월에 10,000건의 거래량이 거래되고 나서 그 다음 8월에 5,000건 밑으로 거래량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9월에는 또 3,000건대로 거래량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2년 차에 매도를 하려고 했던 물량들이 지금 계속 남아있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계속 남아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급매물로 내놨는데 안 팔려. 그러면은 그 매물은 임대차 시장으로 전환된다. 전세로 돌려버린다. 월세로 돌려버린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매물들이 재작년 6월, 7월에 거래됐던 물량들이 매물로 나왔던 부분들, 급매물들이 상당 부분 임대차 시장으로 전환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하루 만에 매물 6,000건이 사라졌다? 아니고요. 하루 만에 매물이 6,000건이 사라진 게 아니고 이러한 추세적인 부분이 함께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자,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물론 지방에서는 조정대상 지역 해제되는 거 한번 살펴보자 하고 물건을 걷어들인
그런 물량들도 분명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물량들보다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22년 6월, 7월에 나왔던 물량들이 주구장창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물량들 중에서 급매물들이 소진되고 나서 그리고 이 매물들이 급하게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임대차 시장으로 거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바라봐 주셔야 알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내용과 관련돼서 지금 거래량, 제가 8월 거래량이 7월 거래량을 뛰어넘을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7월 거래량 644건 그리고 8월 거래량이 지금 627건까지 짓게 됐어요. 이제 4일 정도 남았습니다. 4일 정도 남았는데 700건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700건을 돌파하기는 쉽진 않지만 분명 이제 17건만 더 짓게 되면은 8월 거래량이 7월 거래량을 넘어서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뭐 짓게 될 거 별로 없고요. 그리고 화요일에 이제 좀 짓게가 많이 될 텐데 이때 얼마나 짓게 되느냐에 따라서 화요일에 지금 얼마나 짓게 되느냐에 따라서 8월에 거래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다. 이걸 일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이건 월별이고요. 일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6월 21일 이후 8월 29일 최고 거래량이 나타났습니다. 8월 29일에 최고 거래량이 나타났고요. 지금 8월 27일도 34건, 8월 29일이 35건. 이거는 일별 거래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차트는 월별 거래량이고요. 지금 이건 일별 거래량인데 지금 8월 27일이 34건이 짓게 됐고 8월 29일 35건. 하지만 지금 이게 전부 다 짓게 된 게 아니다. 이 노란색 선이 지나가야 전부 다 짓게 되는 건데 지금 8월 27일 거래량이 지금 35건은 넘어설 것으로 보여요. 제가 8월 27일 거래량 33건은 넘어설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34건 이미 넘어섰고요. 8월 29일도 잘하면 40건이 넘는 거래량이 짓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맥심님께서 34건, 35건, 캬캬캬캬캬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웃을 만한 거래량인데, 지금 사실상 8월 29일이 40건이 넘어가게 되고, 이 추세가 9월 초반으로 좀 약간만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9월부터는 좀 약간 시장이 지금보다는 좀 더 숨통 좀 튀어줄 수 있는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난 2월달, 지난 설날 때 2월에 거래량이 40건 밑에서 맴돌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3월 말로 가면서 40건대를 쭉 뚫고 60건대로 올라서면서 가격이 다시 재상승이 좀 세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4, 5, 6. 이미 3월 말에 거래량이 일별 40건대를 돌파하면서 쭉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40건대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추석 이후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급급 매물은 지금 초급 매물의 파티는 이제 끝났다. 왜? 이렇게 급매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2년 주기론에 따라서 2022년 6월과 7월의 물량들이 2022년 6월과 7월에 시장을 잠식했고 여기서 초급 매물들이 나왔다. 하지만 다시 거래량은 감소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초급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시간적 타이밍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그나마 시장에서 좀 급매물 수준에서 거래량이 나타나면서 급매물들이 위주로 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급매물 윗단의 시장은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월별 3,000건 수준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2,000건만 넘어가도 가격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오늘 신문 기사에서 또 뒤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이 물량들이 어디가 많이 줄어들었냐 하고 보게 되면은 지역별 감소량은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아니, 아포이님 지금 서울 이야기 하시면서 경기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게 서울 차트만 가져와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약간 오인하실 수가 있는데 2020년 6월과 7월은 어떤 타이밍이냐. 바로 경기도와 지방시장의 본격적인 상승장이 나타났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서울만 이랬던 게 아니야. 경기도도 거래량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방시장에서 광역시 시장 다 거래량이 급증해 가던 시기예요. 이 타이밍은. 그리고 서울이 이렇게 거래량이 많았던 것은 경기도의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거. 바로 매매라는 것은 매수와 매도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거죠. 아니, 매수만 있는데 거래가 될 수는 없잖아. 매도인도 있잖아. 그 매도인들이 바로 경기도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경기도를 매도하고 서울로 갈아타면서 함께 거래가 동반 상승한 타이밍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거래량 급증 이 부분이 서울에서만 나타났던 현상이 아니라 경기, 지방 전체적으로 나타났던 상황이라는 것에서 살펴보면은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2020년의 상승은 경기도와 지방시장의 본격적인 상승장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던 부분이 서울로 전인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2년주기론이라는 것 부분도 말씀드리고 이 2년주기론과 관련돼서 단순하게 임대차 2년의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조정현님께서 실거주 2년도 한몫했죠.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함께 2년 주기론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하루 만에 매물 6천 건이 사라졌다라는 기사에 이어서 급매도 안 팔려요. 규제 완화에 집값 속수무책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요. 자, 급매도 안 팔려요. 근데 왜 지금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급매는 점점 더 시장에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벌써 한 달 전에 있었던 거래량 가져와가지고 지금도 폭락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새로운 걸 못 가져오냐고. 급매 물량들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줄어들었다. 급매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초특급 급매라고 얘기해야 되나?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사라진 이유는 2년 주기론에 따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기사에서도 이렇게 있으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서대문구 역세권에 자리한 A 아파트는 인근 부동산에서 매물이 20여 개 쌓여있지만 약 절반은 1년 가까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다만 같은 면적인데도 매물 가격 차이가 크다. 매도가 급한 집주인 일부가, 자, 전체적인 시장이 아니라 매도가 급한 집주인 일부예요. 일부가 가격을 크게 낮추면서 많게는 2억 원가량 벌어진 것이다. 1년 전 7억 5천만 원에 나온 매물은 6개월 전 7억 원으로 조정됐다가 최근 6억까지 호가를 낮췄다. 이건 뭐야? 초급 매물이죠. 초급 매물. 그런데 2억가량 벌어졌대. 여전히 7억 5천만 원 가격에 내두고 있는 매물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고요. 이 중 일부가 글쎄 이걸 갖다 6억 원까지 최근 6억 원까지 호가를 낮췄다는 매물, 이러한 매물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급매에 해당됩니다.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이런 물량들은 자연스럽게 우선적으로 거래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야? 일부야.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전체 중에서 일부 급하게 팔아야 되는 매물들만 이런 초특급 매매로 나왔고 여전히 7억 5천대 매물들은 그 위에 시장에서 지키고 있어. 그럼 이 초급 매물이 전체 시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초급 매물들이 거래되고 나면 그 바로 윗단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바로 다시 또 7억 5천대 매물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이렇게 다 같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매도가 급한 집주인 일부예요. 일부의 시장을 갖다 전체 시장으로 바로 일반화시키고 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게 계속 이어질까? 이 초급 매물들.
자, 여러분들 이 초급 매물들이 2년 전 6월, 7월에 계약한 물량들. 그러면 이분들이 6월, 7월에 계약했으면은 6월, 7월에 잔금을 다 치러버려? 아니죠. 2, 3개월 정도 갭이 있단 말이야. 그때까지 잔금. 그럼 2, 3개월이면 언제야? 7월로 따른쯤 바로 지금이야. 지금 이제 급매물로 거래 안 된 물량들은 다시 임대차 시장으로 선회했거나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에서 매물이 쏙 거친다고요. 초급 매물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 초급 매물들은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너무 폭감한 상태에서 언론에서 너무 호들갑을 떨었어. 너무 폭락한다. 앞으로 계속 폭락해 갈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거래가 됐어야 될 물량들이 거래가 안 되면서 초급 매물들은 앞으로 시장에서 완연하게 줄어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히어로님께서 잠실 엘스 하락 기사 때문인지 주말에 사람 많았다고 하는데 주인이 그만 오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매규역 입주로 인해 전월세 가격 하락 기사가 나오니 급매 많이 소진되었다고 입주자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요즘 자극적인 기사가 광고 효과가 있나 봅니다. 어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폭락 기사들이 오히려 그 지역을 도와주는 기사라고. 폭락 기사는 나쁜 기사가 아닙니다. 폭락 기사가 있고 나면 사람들이 몰려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 그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는 좀 약간 회복되어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폭락 기사가 단지를 찍어줘서 폭락 기사를 내보내면은 그 이후에 한두 달, 두세 달 이후에는 거기 금매들이 쑥 빠져 있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다는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선님께서는 저희 단지도 8억에 5구 스퀘어미터 내놓은 매물이 6억 9천에 거래되었어요. 작년에 같은 라인 10억 7천 찍었는데요. 찾아봤는데 중개 거래가 맞긴 한데 7억에 전세 사는 분이 깡통 전세 우려된다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다음 매물은 11억 5천인데 이게 공포를 조정하는 것 같아 아쉬워요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전세가가 7억인데 6억 9천에 거래됐다고? 자,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다음 매물이 11억 5천, 당연히 11억 5천 가는 게 정상이지. 이게 전세가가 7억인데 6억 9천에 거래됐다고? 지극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 초급 매물, 파신 분이 땅을 치고 통곡할 거야.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 11억 5천으로 올라갈 텐데. 그리고 나서 전세가가 또 상승해 간다고 하면은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의 상황이 말 같지도 않은 종부세와 지금 양도세, 말 같지도 않은 양도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혼돈을 갖다 주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가장 중요한 시각은 투자자들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게 아니라 실수요자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 지난주 금요일 아하부 뉴스에서도 나왔죠. 문재인 정부 이후에 최초 내 집 마련 대출 이 부분이 25배 폭증했다는 거. 항상 주택가격 폭등은 투자자들에 의해서 폭등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실수요자에 의해서 폭등이 나타나요. 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또 언급드리고요. 자, 어쨌든 급매도 안 팔려요. 이러한 기사 이제 다음 달부터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미 2년 주기로는 타이밍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기사